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김기현 47%, 안철수 20%. 네, 이 다자 대결에서 거의 지금 27% 격차가 나고 있는 정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안철수 당대표 실패 후 행보는, 네,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뉴데일리에서 김기현 47%, 안철수 20%, 네, 다자 대결에서 27% 차이가 지금 나고 있고, 양자 대결에서도 김기현 55, 그리고 안철수 37,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간다라면은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에서 실패하게 되겠죠. 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공격할 때 더 세게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나경원 전 의원처럼 굽히는 바람에 지금 기세를 빼앗겨버린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에서 실패하게 된다면은 국힘에서는 대선 후보도 어렵다 스스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본인의 입지가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지금 이 안철수 후보가 과거부터 이때부터 보면은 문재인은 4년 중인 분권형 대통령제, 안철수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 집정부제를 외쳐왔어요. 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후원회장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거절했다. 김종인은 총선 이후가 개헌 적기다,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해야 한다. 이게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통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정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승자독식 선거제 끝내자 하면서 여야 131명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을 출범을 했는데, 결국에는 김진표 의장이 정치인 김진표 소명 모든 것 걸겠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 개헌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개헌. 네, 분권형 대통령제.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우리가 분석해 본다라면은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에서 실패하게 된다라면은 국힘 내부에서 본인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앞으로 대권 도전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초당적 이 개헌 모임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쪽으로 힘을 쏟을 그러한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지금 윤 대통령이나 윤핵관 대통령실에 대한 불만이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바꾸는데 일념을 다해야겠다 하면서 범개헌 세력들과 손을 잡고, 그리고 결국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 고전을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고전을 맞게 되고, 결국에는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독단적인 정치, 아주 독재적인 그러한 정치 스타일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이 더 거세질 것이고, 결국에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하여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장 해제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당대회가
사실상 윤 대통령이 원하는 김기현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윤 대통령한테 아주 어두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쫓아가다 보면 추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나경원 후보나 나경원 전 의원이나 모두 다 공정하게 그냥 경쟁하게 두고 대통령이 서로 조화와 균형, 견제와 균형의 길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전 국민이 봤을 때도 너무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뭐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까지 누르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어둡게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